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3장 후생경제학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7절 차선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선의 이론. 자, 차선이라는 게 뭐예요? 차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세컨 베스트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바람직한 상태를 최선이라 하죠. 근데 이 최선이라는 상태를 달성하기 힘들 때 이게 이제 first best가 되겠고요. 차선, 이 두 번째로 좋은 거야. 약간 플랜 B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세 번째 좋은 게 뭐 차차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차선일까? 차선이 아닐 수 있다. 그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선의 이론은 야, 네가 생각하는 게 바로 과연 차선일까? 예, 차선일까? 그걸 나타내는 게 차선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선일까? 차선이 아니야. 네, 책 볼게요. 자, 어떤 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K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최선이야. 그래서 K라는 조건이 있는데 K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태. 이걸 우리는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선의 파레토 배분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약 때문에 이 최선을 달성할 수가 없어. 어떤 제약으로 요거는 선택할 수 없어. 모든 거를 다 갖춘 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 조건 중에 하나가 망가지게 되는 그 다음 차선책은 K-1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아니 이게 그러면 그나마 두 번째로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나머지 K-1개의 효율성 조건이라도 야 모두 충족하는 게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는 게 약간 그나마 차선책이 아닐까? 차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약간 이게 차선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립시와 랭카스터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립시와 랭카스터라는 학자가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직관이 반드시 들어맞는 게 아니다.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면 조건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건의 수가 하나하나씩 더 많다 해서 파레토 효율성이 더 개선이 되는 건 아니다. 조건의 수가 더 충족된다 해서 충족. 이게 효율성 조건이 더 많아진다 해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취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K개의 효율성 조건 중에서 2개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3개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K-1개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가 K-2개 조건을 충족하는 것보다 더 선호되고 좋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볼게요. 어떤 이유에서 그와 같은 제약 조건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나 조세로 인해서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다라는 효율성 조건이 깨질 수가 있는데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경제 안에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을 제거할 수 없을 때 파레토 배분을 가로막는 제약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최선의 배분이 실현됐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나마 차선책이라도 플랜 B라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차선이 아닐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차선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이 돼요. 이건 저 뒤에 나중에 외부성과 뭐 독점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할 거고요. 조세 파트에서도 약간 반영을 해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뭐 조세 파트 보시면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있는데 이걸 가장 3개 다 충족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거기서
소득세에 위배가 됐어. 그럼 두 개는 충족되는데 하나 위배된 게 두 개 위배된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 책에서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 봤을 때 본질적으로는 가장 모든 걸 갖춘 최선의 선택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부문의 어떤 부서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부서들이 이미 내린 결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거든. 근데 다른 부서에서 내린 결정이 파리토 최적 배분 중에서 일부가 충족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아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미 망가졌어. 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차선의 결과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반드시 차선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거의 정책은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하면요, 마지막 단락 볼게요. 조세제도 같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음부터 조건을 부족한 걸 하나씩 채워 나갈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혁을 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게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차선의 이론은 점진적인 개혁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점진적 이거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합리성을 일거에 한꺼번에 제거해버리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선의 이론은요 그냥 이 정도만 봐주시고요. 뒤에 군데군데 조금씩 반영돼서 나오긴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3장 후생경작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거기 여러분들께서는 연수 문제 같은 거 보시면서 약간 여기서는 뭐 수리적인 그리고 계약곡선을 이용한 후생경제 일반균형 이런 파트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4장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